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8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아침입니다. 제가 한 2주간 정도 이 테마를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테마를 우리가 볼 때 시장은 한국의 주식 시장은 주로 테마로 움직이죠. 이 테마를 가지고 시장을 주도한 테마, 가장 강한 테마, 그리고 오랜만에 갑자기 움직이는 바닥권에서 첫 고개를 든 상승한 테마 위주로 저는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 애들은 대장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눌렸을 때 잡았을 때는 본전 탈출 혹은 수익 3%에서 많게는 20%도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 매매, 십바 매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이죠.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바로 전주와 함께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탑코 미디어라는 종목이죠. 탑코 미디어. 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항상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놨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권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또 강하게 들어 올릴 또 좋은 그 타이밍의 자리는 역시 이 자리, 이 바닥권을 이탈하고 난 뒤에 밑에서 꺾어서 들어올 때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됐던 자리, 여기를 지금 계속 두드리면서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이 테마가 이제 강하게 오를 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했을 때는 여기를 이제 능가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눌림을 줬다가 수익을 내는, 눌림을 줬을 때 매수해서 수익 내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혹은 이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2차 상승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자, 바닥권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합니다. 이 쌍바닥이죠. 장대 양봉을 돌파하면서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요. 1차적인 상승 나오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바닥권도 뚫어내면서, 그리고 이 종가상, 그죠? 이 종가상 결국에는 역 헤드앤숄더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자리를 강하게 장대 양동 두 방으로 또 돌파하면서 위로 가려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빠 매매를 많이 이야기했죠. 자, 상승하고 이전 매물대 돌파, 그리고 하락의 추세도 돌파한 이런 자리들은 5일선을 처음 이탈한 자리, 바로 직전부터 15% 가격의 조정, 그리고 5일선 처음 이탈한 이런 캔들들에서 우리가 종가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매집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종가에 매수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날은 4.6% 정도 이렇게 수익을 줬는데요. 자, 저는 이거 수익을 이제 실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눌러지잖아요. 네, 눌러지면은 다시 한번 이 테마는 한 번 더 한번 꺾어서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보통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5일선을 따라서 줄줄줄줄 계속 종가가 올려내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2차적인 매수 이런 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매수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스터 블루 2차 그 2등주인데요. 자, 미스터 블루 역시 좀 약합니다. 네, 좀 약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주요한 지지 가격이 이탈됐습니다. 그죠? 바닥권 이탈되면서 쫙 밀립니다. 밀리다가 드디어 이런 자리, 이런 하락의 추세와 그리고 가격의 매물대 이런 쌍바닥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급등, 그리고 고점부터 15% 가격 조정 앤드 5일선 처음 이탈한 캔들이 바로 여기 종가거든요. 요 종가에서 튀면서 바로 다음날 무려 19 상한가네요. 네, 상한가를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윗꼬리를 주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상승이죠. 요런 애가 이 자리를 돌파하는 첫 번째 상승. 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두 번째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승에서는 보통 이걸 11선 정도까지 누르는 걸 기다리자 그랬죠.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 앤드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라 이 빨간색 11선까지 종가를 꾹 누르는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경우 바로 다음날 요 조그만 캔들이 3.64%고요. 그 다음날 바로 또 이 최고점을 또 찍으면서, 네, 이 최고점을 또 찍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무려 23% 수익권을 줍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매매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변동성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봐야 됩니다. 자, 경영권 분쟁인데요. 정원, 엔시스. 자, 이 친구는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걸 넣었냐면은 이런 것들은 강하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데요. 자, 가격의 조정 이쁘게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의 자리를 깨고 난 뒤에 자, 골짜기를 파고 난 뒤에 강하게 올리죠. 네, 여기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한번 더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또 뭐 돌파는 나왔지만 별로 이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이슈로는 상한가 두 방, 세 방 이렇게 날아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누른 자리, 요것도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어디쯤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수익 날 확률들이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는 관심 종목으로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컨텐츠 이제 뭐 문을 열었다 해가지고요. 이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아센디오가 있었는데요. 아센디오는 가격의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제가 피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요. 삼화 네트워크스입니다. 자, 삼화 네트워크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주요한 자리들 그리고 바닥권의 자리들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이탈하고 그 다음에 가격의 조정도 충분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가격의 조정을 그 추세, 하락의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그리고 바닥의 매물대도 돌파한 아주 깔끔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대장주거든요.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을 준 자리, 이 자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가적으로만 접근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매수의 자리인데 좀 더 올리지 못하고 쭉 밀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밑에 선에서 혹은 이 장대 양봉의 빠샤 매매 기준봉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2차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요거 참고로 뭐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크게 뭐 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좀 오르는 그런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탑코 미디어 같은 이런 애들도 웹툰 관련주 대장인데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결국에는 시장 아침에 시작할 때 충분히 많이 누르고 난 뒤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아침에 그 호가창을 보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SMC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간혹 이런 바닥권의 자리에서는 강하게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이 이탈됐습니다. 바닥권이 이탈되고 이 밑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 상당히 셉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부터 이 자리가 또 매물대고 또 강하게 또 눌렀죠. 보통 이게 쌍바닥을 그리는데 이런 이전 바닥을 깨고 밑에서 들어올 때는 여기를 올려낼 때 기술적으로는 이쪽을 꽉 채우러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관심으로는 이렇게 살짝 올려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렇게 살짝 올려내는 것보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내면서 이 매물대를 완전히 그냥 뚫어내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한번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경영권 분쟁인데요. 자, 콜마 B&H가 있습니다. 자, 콜마 B&H. 자, 콜마 B&H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의 추세를 드디어 이제 강하게 뚫어내는 자리. 그리고 이 매물대를 한번 뚫어내는데 바로 일주일 매물대 이제 계속 두드리고 있죠. 그리고 가격의 위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이제 그런 올릴만한 그런 그 이슈 그리고 뉴스가 있다면은 한번 세게 한번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격에 좀 유리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지금 많이 누르고 있는데 자, 오빠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 그리고 5일선 처음 이탈한 캔들이니까요. 자, 여기가 매수의 자리인 것 같으나 사실은 여기가 첫 번째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상승 여기가. 자, 여기가 이 하락의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첫 번째 상승의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5일선 오빠 매매 여기서 매수 그리고 익절이고요. 이번에는 11선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에 요런 자리부터 이제 살금살금 좀 모아가면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밥 관련주가 좀 한동안 계속 움직였어요. 그 중에 대장주는 역시 이제 우양입니다. 우양. 자, 삼양식품이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혹시 제2의 삼양식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산을 한번 만들고 1차 상승. 자, 오빠 매매 기준은 좋지만은 매수의 기회는 없었고요. 자, 두 번째 2차 매수 후에 15% 가격의 조정. 앤드
5일선 처음 이탈한 이제 11선이죠. 2차 매수에서는 2차 눌림에서는 11선입니다. 자, 여기서 종가에 우리가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고요. 그 다음 날 금요일자에 6% 튀면서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가능했던 자리에서 오빠 매매, 시바 매매 여기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위로도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단기적인 매매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풀무원이 오르다가 위에 이제 그 매물대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눌려졌습니다. 이게 또 그럴 것이 이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게 막 형성돼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가도 이 매물대는 강하다 보니 바로 뚫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자,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저점 고점 저점 늘 이제 항상 바닥권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윗방향으로 올릴 때 좀 세차게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상승, 첫 번째 상승, 그리고 오빠 매매, 눌림, 그리고 익절 뭐 이런 느낌을 지금 현재는 분위기를 줬긴 줬어요. 이제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 매물대를 두드린 자리를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만 때로는 오르다가 한 번 더 눌러서 좀 더 횡보하고 이런 큰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좀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입니다. 원전은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의 웨스턴 하우스인가요? 그쪽에 뭐 기술료를 줘야 된다, 이제 로열티 줘야 된다 했는데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해가지고 세계를 한번 휩쓸어 보자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네, 보성 파워텍이 좀 강하게 움직여서 그날 보성 파워텍이 제일 강하게 움직였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런 자리 계속 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바로 직전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또 바로 다음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략하기 좋을까? 네, 조정을 주는 자리까지 한번 눌리는 자리를 한번 이렇게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눌림 없이 바로 한번 좀 튀었기 때문에 별로 이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언제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고 강하게 움직이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원전 그 다음 날 금요일자에도 22일 날 BHI가 연이어서 또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BHI가 이제 또 대장주 역할이죠. 후속 대장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강하죠. 보니까 이런 자리를 또 올려내고 또 이런 자리를 또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올려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10%죠. 그러나 시총이 워낙에 좀 굵직굵직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2%, 15% 강하게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하게 급등하는 슈팅하는 그런 그 종목 위주로 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 네, 관심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급등하면 쭉 5일선 따라 오르다가 처음으로 눌림 줄 때, 네, 처음으로 15% 눌림 줄 때, 여기를 좀 강하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5일선 돌파가 나오죠.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살짝 이탈한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강하게 슈팅이 퉁퉁퉁 나오면 네, 이런 자리들 눌림을 줬을 때 15% 가격 조정 정도, 이때는 좀 매수했을 경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짧은 매매 가능하고요. 만약에 더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9차트로 해가지고 코아시아 CM이라든지 DR텍 이런 거 있는데요. 자, 코아시아 CM. 자, 코아시아 CM입니다. 이 종목도 그 세력들의 그런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올리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 모양들이죠. 네, 올리고 많이 눌렀습니다. 많이 누르고 난 뒤에 바닥권을 처음으로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변동성 심하잖아요. 이 변동성 심할 때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 그리고 5일선 처음 이탈한 캔들에서 종가에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 하면요,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흐름 나오면서 굳이 이거를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죠. 하루 이틀만 해도 20% 수익이 나니까 한 5% 이상부터는 수익을 실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세력주들을 계속 공략을 좀 해 나가는 게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 이제 오케이 통과되면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그 물류 관련주, 그 로봇 그 자동화 관련 그 공장 스마트 팩토리죠. 네, 그거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이 그날 첫날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제일 강한 대장주입니다. 코닉 오토 한번 볼까요?
자, 코닉오톤 같은 경우 저는 오늘 수익을 벌써 실현했습니다. 금요일자에. 자, 바닥권을 깹니다. 차트가 항상 반복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은 나중에 수익 나는데 크게 도움됩니다. 네, 바닥 깨고 그리고 하락의 추세가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그 가격의 매물대 이런 자리들 혹은 이 추세들도 뚫어내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요, 이런 장대 양봉, 에너지가 큰 장대 양봉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잔잔바리 캔들들이 강하게 급등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아래 위로 급등락이 굉장히 강하죠. 이 급등락을 잘 이용할 경우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은 이미 이날 줬어요. 5일선을 터치하냐 마냐. 보통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5일선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략 5일선 정도 되면은 이제는 반등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매수를 그 다음날 저는 아침에 이게 좀 껄떡껄떡 움직이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크게 여기 고점까지는 수익을 내진 못했습니다. 좀 오르다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혹은 다시 또 자리로 돌아온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그다음에 탑코 미디어 이런 대장주들이 그런 모양들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단은 요거는 실시간으로 제가 분봉을 나눠 가지고 언제쯤 매수하면 좋은지 아침에 이런 것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제날 다른 나머지 애들은요, 크게 올리기에는 조금 자리가 애매합니다. 이 위에서 놀고 있죠. 위에서 놀고 있어. 그랬죠. 그래서 저라면 여기를 아예 올리고 난 뒤에 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도 있잖아요. 요 이전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상한가의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물론 눌림을 적게 줬죠. 눌림을 적게 주고 하지만 강하게 치솟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눌림 주고 난 뒤에는 세게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부터 15% 가격 조정, 5일선 처음으로 이탈하는 자리가 요게 이제 종가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오빠 매매거든요. 바로 다음날 상한가 주면서 매매 기준으로 나쁘지 않네. 근데 대장주 위주로 하면은 훨씬 더 유력합니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차트만 볼 게 아니고요. 요게 지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 이따가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또 돌파를 했죠. 요런 자리를 돌파하는 강한 그 돈의 수급이 몰리는 그런 캔들들이 보일 겁니다. 요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 주고, 그리고 처음으로 5일선을 이탈한 이 캔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도 대략 한 3.6%, 그리고 둘째 날에 8%, 그리고 셋째 날 뭐 10% 정도, 그리고 고점까지 바로 직전의 고점이죠. 이전 고점이 아니라 바로 직전 이런 고점 말하는 거예요. 한 20% 이상 수익을 주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동성의 자리를 우리가 잘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돌파가 나옵니다. 그때 장대 양봉 정말 세게 들어오죠. 보통 오르고 난 뒤에 계속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날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누르는 경우 있거든요.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 여기서 11선까지 이탈 나오면 더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그죠? 여기는 11선 이탈까지 꾹 눌러주는 자리. 꾹 눌러주는데 제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요 자리 버텨주다가, 그죠? 이런 자리 버텨주다가 한번 꾹 밀리는 자리에서 매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퉁 수익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고점부터 15% 그리고 11선, 자, 요 자리를 11선을 심하게 퉁 깨는 자리면 대략 뭐 이런 두세 개 캔들 자리겠죠. 그죠?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지난주에 벌써 한 7% 정도 이렇게 수익권을 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자, SP 시스템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봐야 되는 게 노란 봉투로 코닉 오토메이션이 대장주로 1등으로 먼저 강하게 장대 그 상한가로 갔고,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SP 시스템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움직였는데요. 금요일자에 어제 보니까 SM 코어가 매각 이슈로 해가지고 시간외로 조금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일단 가져봐야 되겠어요. SP 시스템즈 볼게요. SP 시스템즈.
자, SP 시스템즈 좀 여기서 우리가 잡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서 잡았으면 가격 하락 추세 그리고 바닥 자리를 깨고 줄줄줄 밀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돌파한 두 방 요런 자리들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너무 매력적이요. 그죠? 자, 이런 자리들 첫 번째 눌림 15% 가격의 조정. 네, 15% 가격 조정.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두 번째 5일선 처음 이탈하는 직전까지 15% 가격 조정 앤드 11선 이탈.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덜 누르고 이렇게 튀는 이런 좀 강한 흐름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P 시스템즈 다시 한번 좀 이거는 많이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이쁘지 않지만 일단은 시간의 조정을 좀 꽤 많이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리를 이 바닥권을 좀 더 이탈했다가 들어 올렸다는 거, 요런 거는 그래도 이쁘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테마가 지금 형성되고 그 다음날 상한가로 그 다음날 후속주로 대장이다. 이제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눌러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조금 더 밀리면은 저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봅니다. 변동성의 구간 쿵쾅쿵쾅, 변동성의 구간 쿵쾅쿵쾅.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네, 그리고 푸른 기술 뭐 이런 애들도 따로 있는데요. 이삭 엔지니어는 바닥에서 처음 이제 1차 상승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네, 첫 상승. 근데 약합니다. 역시 이제 대장주를 만져야 됩니다. 대장주는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겠죠. 네, 하락하고 그다음 이전 바닥을 꽝, 그리고 상한가나 고가 치고 난 뒤에 위에서 이렇게 캔들이 놀고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그런 움직임들 강한 놈들 위주로 매매를 합시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로 좀 움직였죠. 모티브 링크, 시나컨텍. 모티브 링크. 네, 모티브 링크는 이쁘긴 하나, 이쁜 게 아니고 이슈는 있었으나 이런 자리를 강하게 장대 한번 돌파하고 난 뒤에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난 뒤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화콘텍입니다. 신한콘텍. 네. 신한콘텍도 좀 잡주의 스멜이 확 느껴집니다. 대장주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을 깨고 밑에서 쿵쾅쿵쾅 이 자리를 일단 터치를 했어요. 이 자리를 터치했습니다. 자, 한번 꾹 눌렀다가 쿵 튈 수 있으나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쁘진 않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눌림을 주고 난 뒤에 이제 반등 나올 만한 자리, 시장에 주도하는 테마 대장주 뭐였나 한번 봤고요. 자, 이어가지고 주말에 또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는 조선주들 그리고 잠수함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요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성공 투자 위해서 제가 또 에너지 넣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빠샤! 감사합니다.